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어떻습니까? 눈이 왔던가요? 제가 나올 때는 멈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땅만 좀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람 부니까 꽤 춥더라고요. 네. 오후부터 더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어제가 워낙 또 따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는 길에 혹시나 눈 때문에 늦지는 않으실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날짜가 27, 28일인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랑 겹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태길이 좀 잘못됐나 봅니다.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나중에 정한 건 북미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네, 이 자유한국당이 2월 27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겹치면서 지금 연기해야 된다. 이런 당권 주자 대부분이 이런 연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당은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내일 당 선관위 회의에서 일정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정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특히 장소를 섭외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저기 킨텍스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일산에.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게 어쨌든 규모가 좀 있는 데를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된 것 같은 모습이다. 당은 전당대회를 한 달 이상 미루어서 지방선거 때처럼 저들의 책략에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략이다? 네. 일단 저들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포함이 일단 되는. 세트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이제 문 대통령까지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저들의 책략에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를 미리 알고 이거를 지금 언론의 주목을 뺏기 위해서 날짜를 그날로 잡았다. 상상력이 좀 지나치신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야당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렇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주장을 해보고요.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의 중요 행사가 외부 요인으로 영향받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그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도 다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당권 주자가 연기를 원하고 있군요. 지금. 근데 오로지 한 사람 황교안 전 총리만은 일정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학교 다닐 적에도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당장 내일 시험 봐도 괜찮다고 하고 2, 3등부터는 좀 미루면 안 되겠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1등은 시험 미루는 걸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자, 한편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석방론,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네,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친박들의 지지세에 힘입어 지금 1위를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급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서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일이었죠. 페이스북에 자신이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그 다음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요. 옛날 얘기를 이제 꺼내든 겁니다. 내가 초선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때 당내 경선에 그 좀 뒤늦게 뛰어들어서 지금처럼 자격 시비가 있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이 내가 들어가야지만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 다른 후보들을 설득해서 참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던 장본인이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사태 나고 제일 먼저 탈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표심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어떤 행보를 했던 어떤 발언을 했던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눈앞에 보이는 표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친박 그 전당대회 전체 이제 분포를 보면은 친박 계열의 사람들이 많고 당원들이 많고 특히 이제 대북 경북 지역 등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애
전략으로 이렇게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 어제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면이라는 건 국민의 뜻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이 내놓은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답변을 쓰기가 낫군요. 황교안 전 총리. 굳이 이렇게까지 뭐 홍준 표전 대표처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지지 세력들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을 좀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역시 1등의 여유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검찰이 오는 1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 기소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소하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여 개 달하는 범죄 사실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앞서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의 그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에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해 숨진 김용균 씨의 장례 오늘부터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네요.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설날인 지난 5일 김용균 씨 사망사고 조사를 위해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줄여서. 그 합의에 이르면서 사고 2달 만에 그 장례가 치러지는 건데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환기시키면서 28년 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조사 결과는 6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합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 그리고 환경 설비 운전 분야를 이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하게 매듭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5개 발전사가 있는데 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요.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제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던 2,200명이 어쨌든 발전소는 아니어도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시죠. 김미숙 씨를 연결해서 심경과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어머님 그 아드님을 보내고 2달이 흐른 뒤에 드디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좀 어떠셨어요?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은근히 동료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돼갖고 정말 명절 전에는 꼭 치르고 싶다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연휴 기간에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협상은 마무리했습니다. 이 2달 동안 아드님의 장례를 미룬다는 게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 사회적 타살이라서 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아들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걸 풀고 싶어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걸 풀지 않고 제가 은근히를 보낼 수 없어서 네. 이제는 서부발전에 사과도 받아낸 상태고요. 예. 8일 날 예.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필명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예. 사과를 꼭 받고 싶으셨군요. 2달 동안 이렇게 싸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끝까지 서부발전 쪽에서 끝까지 자기네들 잘못 아니라고 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은근히 동료들 정규직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안 하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예. 생사를 오가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갖고 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어떤 점이 좀 아쉬우세요? 이 당정이 협의에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경상 정비 부분은 아직 탁상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라서 예. 예. 그분들도 이렇게 정규직 전환 다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네. 연료 발전 설비의 운영 부분만 정규직화가 결정이 되고 정비 부분은 정규직화가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 어제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당한 거를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비정규직들도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생과 죽음을 오가면서 일하는 환경이 주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비정규직은 왜 노예 취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일한 거는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당함을 위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한 요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청와대도 뭐 곧 수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대통령한테? 우리 아들이 원래 티켓 사진을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만나려고 했는데 아들이 못해서 저라도 대신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정규직 전환의 과정과 진상규명을 함께 보면서 꼼꼼히 점검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후에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그 김용균 씨의 친구들, 그 비정규직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 용균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 용균이 동료들 아무런 안전장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그거는 죽는 날까지 싸우려고 예. 합니다. 예,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머님 그 2달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예, 그 아드님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달 전쯤에 어머님께서 그 예, 추모제에서 아드님께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예. 아드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2달 동안 냉동고에 오래 냅둬서 예, 너무 많이 미안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누명을 씌운 것을 예, 벗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열악한 상태고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예, 구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나라, 네, 기업, 정치인, 정부 모두 다 용균이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게끔 엄마가 네,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네,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안한 걸 조금이라도 예, 덜 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리고 은근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노조에 가입해서 예, 부당한 것을 꼭 싸워서 예, 자기 권리를 찾게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부당한 것을 그리고 참지 말라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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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찾아야지. 예, 안 그러면 또 우리 용균이처럼 그렇게 될까봐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예, 위험하면 네, 일하지 말고 네, 정당한 것을 위해 싸워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머님 그 김용균 씨의 죽음과 어머님의 그 2달 동안의 싸움으로 우리 사회가 그 두 네, 분에게 많은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죄인입니다. 예, 어머님. 그래서 네, 우리 용균이 죽어서 이제 알게 됐지만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죄인이라서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면서 또 반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죽음이 안 되도록 예, 많이 예.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험의 외주화로 우리 사회가 떠나보낸 안타까운 청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민숙 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힘드신 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체육계 미투를 촉발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 수사한 경찰이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조 씨는 심석희 선수가 10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태릉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현재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력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조 씨와 심 선수 간에 나눈 메신저 내용 등으로 이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에게 성폭력 혐의 외에도요. 네.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조 씨 같은 경우는 상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검찰이 조 씨를 이번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에는요. 예. 이 추가 재판이 예상됩니다. 예, 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7군데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은 결코 이게 우발적이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가 확인해 되는 주는 거네요. 거죠. 기간도 굉장히 좀 길었고요. 예. 네. 다음 소식은 미세먼지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 1월 발생했던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였다. 이게 확인이 됐다고요? 지난달에 사실 중국과 우리 정부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당시 중국 그 대표의 그 어떤 태도 기억나시죠? 네, 그게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거 당신들 나라에서 발생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암흑과 같은 날이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심한 날 며칠 있었죠. 역대 최악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최대 82%가 중국과 같은 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온 겁니다. 최대 82%가 중국이나 국외에서 왔다. 네, 외국에서 왔다는 건데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왔다는 것이죠. 이 국립환경과학원은요, 지난달 1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그 11일부터 15일 동안 5일간 발생했던 이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의 영향이 69에서 82%로 평균적으로 75%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등 동북아 각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기상 환경에 따라서 국내로 유입되는 정도를 이 기상과 대기질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실은 중국과 우리 당국이 협의를 했지만 당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태도로 인해서 충분히 대책이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건 우리가 스스로 막기는 굉장히 좀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등과 조금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쌓여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이랑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걸크러쉬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